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월간 광야 이현주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투표 100% 관련해서 언론을 좀 살펴봤는데 그야말로 모든 언론이 사설을 통해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 네. 문화 어디든 네, 이런 네, 네. 거는 뭐죠? 대동단결 이런 건 참 드문데. 아니 상식적인 거니까. 네. 상식의 요구니까. 네, 우리 사회가 뭐 맨날 편 가르기 해가지고 네. 이쪽 편 저쪽 편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떤 게 옳은가 합리적인가 시대에 맞는가 이런 건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보는 눈들이. 그렇다면 다행이죠. 상식에 대해서 비슷하게 본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뭐 청력 테스트에도 바이든 날리면 코미디. 네네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제가 아까 낮에 지지자에 따라 달리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아까 낮에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했어요. 올해 최고의 블랙 코미디 네. 바이든 날리면이었다. 근데 문제는 올해가 아직도 열흘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문화일보 사설이 그런 거였어요. 만약 필요하면 네. 다음 차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부터 그렇게 바꾸면 안 되냐. 이번은 이미 게임이 진행 중이니까 네. 뭐 공식 선거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뭐 이런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내용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절차라는 측면에서 쉽게 말해서 대학 입시 한두 달 남겨놓고 네. 입시 요강 다 바꾼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과목을 빼고 넣고 뭐 이랬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입시 이제 요강이란, 그러니까 입시 그 요건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수시는 어떻게 하고 내신 몇 프로로 하고 점수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바뀐 거예요.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네. 이미 다 끝났는데 거의 공부가 다 끝나가는데. 네, 입시 요강이 바뀌었을 때 어떤 수험생은 와 드디어 나도 해볼 만해 그럴 거고 네. 어떤 수험생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네. 여길 텐데 지금 언론의 분석은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아니 이제 결과적으로 유승민 의원한테 불리해진 것도 있고요. 네.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한 거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 누군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명하는 누군가가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그 구도를 만든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절차에서 보면 제일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그냥 막 논의를 해서 당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네. 별안간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니까 쫙 바뀐 거잖아요. 그 지침 같은 게 있었던 거고 지침을 비상대책위원회가 수행하는 형국이다. 그렇게 돼버렸죠. 네. 그 명확하게 대통령의 어떤 끈앞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뭐 꼬붕 정치 그런 네. 느낌? 이제 그렇게 되고 당이 대통령의 시종처럼 돼버린 거예요. 당이. 원래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다, 뭐 문재인 정부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원래적으로는 국민의힘 정부, 뭐 더불어민주당 정부 이게 맞잖아요. 책임 정치로서는 개인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이제 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요. 네. 윤석열 정부는 맞죠. 근데 당하고 별개죠. 오히려 우리 대통령제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정부 이렇게 되려면 그 내각제일 때 네네. 얘기고요. 대통령제에서 윤석열 정부고 당의 특히 국회를 구성하는 여당은 그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죠. 네. 그러니까 할 얘기하고 문제 있는 거 얘기하고 또 당은 당대로 따로 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하위 파트너로서 정당, 특히 여당이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말이 안 돼. 구성 원리로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통령 중심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각제 해야 되는데 네.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 없죠. 총리는 크게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네. 대표 선수일 뿐이지, 그 전체 당의 어떤 대표격일 뿐이지. 지금 원내대표 같은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대표, 그러니까 내각제에서 총리가 크게 권한을 막강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당이 이제 한 그걸 이루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이 평가를 받고 총선에서 또 당이 평가를 받아서 집권했다가 그 다음에 잘 못하면 당 전체가 해산되잖아요. 국회를 해산해 버리죠. 네. 그렇죠. 네, 국회가 해산이 되고 대통령도 언제든지 불신임 되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뭐 대단한 권력이 없죠. 총리한테는 죄송합니다. 총리한테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막강한 권력 갖고 있죠. 그래서 온갖 뭐 거의 뭐 몇천 명 심지어는 간접적인 것까지 따지자면 수만 명의 어떤 인사에 영향을 그렇죠. 미치고요. 뭐 공기업의 뭐 이런 자리까지 따지면요. 네, 거기다 국군 통수권에다가 뭐 또 감사원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권력을 견제해야 될 대통령제의 국회가 여당이 그 대통령이 시종처럼 됐다? 이거는 민주주의 무너진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거죠?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편들기 위해서 아까 그 누군가가 아직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네. 일단 그럼 편들기 전에 누가 싫어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싫어서입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내 말 잘 듣는 대표가 필요하다 이거. 싫어서보다는 핵심 근데 뭐 포인트는 일단 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확실히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은 아닌 네네. 걸로 보이는 거고요. 일단 나머지도 그렇게 뭐 탐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는데 여하튼 뭐 절대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오다에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존재감도 없고 그냥 뭐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런 정치력도 없고 그냥 대통령이 하자는데 대통령 실드나 쳐주면서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약간 그런 모습 같아 보이는데 뭐 그런 비슷한 뭐 네.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부류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심에서 인기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슨 네네. 임명직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대중들한테 인기가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자기 정치 노선이나 소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 거명되는 분들이 네.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누굽니까? 김기현 의원? 뭐 또는 권성동 의원? 네. 그리고 둘입니까? 뭐 그 외에도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 중에서 당원들한테 좀 어필하겠다. 적어도 어느 정도 그 정도 급이 되겠다. 이러면 이제 내세울 수 있겠죠. 누가 있을까요? 국무위원 그만두고 나오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권영세, 나경원 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나경원 의원은 좀 세모인 것 같고요. 네. 세모. 권영세, 뭐 원희룡 장관, 뭐 한동훈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네. 네. 그럼 김기현, 권성동, 권영세, 원희룡, 한동훈 뭐 이런 분들을 다 합해 보면 그 70대 30이었잖아요. 당원이 70이고 국민 여론이 31대. 네. 국민 여론의 지지를 유의미하게 받는 분은 이 중에 있었나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상대적인 거니까 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그런데 일단은 유승민 후보나 그 안철수 후보보다 더 또는 그들을 위협할 만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네. 그러면은 뭐 구도는 정해졌네요. 그러면 당원으로 간다면 당원들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투표하나요? 아니면 변수가 있나요? 당원들요.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절차적 문제 네네. 이게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린. 만약에 그냥 막 토론을 했는데 뭐 저는 그 내용상으로도 지금 당원 100%로 가는 게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부에서 막 격한 토론 끝에 오랫동안 그런 논의가 이어져 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방향은 민심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난번 보궐선거에서도 분명히
그 100% 여론조사 여론이었거든요. 100%였죠. 그래서 그 오히려 얘기를 했던 그때 분이 정진석 의원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러나 역선택이 국민들의 있었고요.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확대할 수밖에 그래서 없었다. 그때 역선택 네. 같은 거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정진석 위원장께서. 그런데 벼랑간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이유가 갑자기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니까 딱 이렇게 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어떤 큰 룰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죠. 이미.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럼 그 당원들은 네. 그 메시지에 따라 움직이나요?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그 당원들이 진짜 그냥 자발적으로 가입한 당원도 있지만 네.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경선 그렇죠. 과정이나 경선 지방선거. 과정에서 네. 또는 뭐 일부러 또 이번 그러니까 이번 그 전당대회를 목표로 해서 조직적으로 들어온 세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뭐 여러 이제 그런 큰 세력들이 있으니까 또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보면 이분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이 세력을 동원을 했을 때 목표가 있잖아요. 공천을 받겠다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 이권 아니면 자리 이런 대가성을 바라고 대부분 그런 조직을 하거든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움직여야 어떻게 이들한테 오다를 내려야 내가 원하는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거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대통령 오다니까 대통령 뜻대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라가 잘 됐으면 이런 생각하고 가입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1년의 이런 과정, 정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 질릴걸요? 네. 네. 질릴 내가. 것 같다까지 하고요. 네. 본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네, 돼서 이현주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이제 유튜브 후토크 방과후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방과후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발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이 된 분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질릴 것 같다.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도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청년 당원들도 꽤 늘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네.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권유받아서 온 사람들, 네.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 우리가 네. 당에 가입을 해서 당을 좀 바꾸고 개혁하고 당이 좀 더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와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막 가입을 했는데 보니까 룰이 바로 코앞에서 바뀌는데 아무런 의사표시도 못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모두가 엎드려서 그것을 따르고 그리고 이 내용도 굉장히 그 시대착오적으로 퇴행적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내가 이 한 표, 당원으로서의 한 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게 개혁이 가능한 정당이야?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저렇게 세력들이 막 조직적인 세력들이 지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마 주류들이 선거를 할 것 같은데 경선을 이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거꾸로는 없을까요? 저러니까 내가 내 한 표라도 좀 응징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결집하는 어떤 바람이라든가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동력이 있어야 되죠. 네네.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유승민 후보야, 뭐 본인이 그러니까 후보 아직 안 나왔지만 네네,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이야 본인이 후보 내지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네네. 막 문제 제기하겠죠. 근데 그분 말고 이해관계가 조금 덜하지만 이 당을 걱정하는 의원들 중에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싸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몇 명 누가 있어? 이현주 전 의원, 네. 유승민 전 의원 둘이니까. 그래서 현역 의원 중에 누가 있나요? 김웅 의원이 뭐 SNS에 뭘 썼다 이런 보도를 본 뭐 그 정도 아닙니까? 뭐 아. 서병수 의원 뭐라고 얘기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미미하고 이게 기껏해야 계란으로 자기 바위치기라는 SNS에 생각이 한두 마디 적는 정도. 그러니까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뭐 어쨌든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네. 당을 개혁하는데 나도 힘을 보태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망망대해 그냥 조각배 하나 정도. 결국에는 왕따 당하다가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고 그냥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전부 모여 전부 린치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거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렇게 응집이 돼서 어떤 의원들도 막 한마디씩 하고 또는 이렇게 뭉쳐가지고 세력적으로 이렇게 권력투쟁도 하고 이게 돼야 이게 뭐가 의미가 있고 해볼 만하잖아요. 지더라도.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은 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중요한 변화 포인트는 이준석 당대표 선출이었어요. 네. 제 생각은. 그래서 이분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저 정도구나. 뭐 의원 경험도 없고 그 아직 전략적인 투표였죠. 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낸 역량이 사실은 정권 교체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절실했던 것 같고 네, 바람이 네, 있었던 것 네, 같고 네. 그 바람이 불과 1, 2년 사이에 이렇게 꺼져버립니까? 아니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편해졌군요. 그럼 또 정권을 네. 내주면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다른 그럼 거죠. 또 내줄 준비가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때 다 돼가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제 아. 국민들이 다시 속진 않겠죠. 그러니까요. 양두구육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닌가요? 네, 그 얘기가? 그러면 총선은 전혀 그러니까 총선은 걱정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저는 이건 반칙이에요. 네네. 반칙이죠. 그래서 공정이란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게임이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네. 그 본방송 그 마무리 멘트도 그렇게 했는데 정치란 사실 기준을 만드는 작업인데 네. 합의하든 어떻게 네. 하든 간에 네. 그런 면에서 유감스럽고 자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기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와서 안 나간다고 하는 것도 좀 우습잖아요. 아니 지금. 반칙을 했으니까 나는 안 나간다 뭐 이런 거 우습나요? 잘 몰라서.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나는 안 나가겠다.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좀 정치적으로 현명한 그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분을 전제로 해서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룰 변경이 나온 것도 뭐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래서 뭔가 메시지라도 내겠다 이런 거 아닐까. 그리고 뭐 사실은 손해 볼 게 없죠. 나갔는데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반칙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오히려 그대로 룰이 그대로 됐는데 만에 하나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떨어져도 부담이 덜하군요. 그렇죠. 네. 네. 오히려 할 얘기 다 하고 떨어지더라도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의뢰 그럴 줄 알았어. 뭐 그거 거기서 어떻게 이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혹시라도 되면 대박이네요. 그거는 뭐 네. 완전 이변인 것이고요. 네, 대박이 나는 거네요. 네, 근데 그 가능성이 이렇게 높진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결국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 누군가가 당대표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사적으로 모든 이제 장치를 다 해놨고 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쨌든 또 오다돈 내릴 것이고 여러 가지 대가성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도 다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 지금 하는 거 보면 줄서기 여념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하잖아요. 저는 당도 동력이 이미 떨어졌다. 이 당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이미
탄핵 때 몰락했는데 국민들이 다시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네네. 저는 이 동력이 없어진 당 아니냐. 이 정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토론도 없는 당이 어떠한 앞으로 이 나라 이 복잡한 시대를 리드해 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이렇게 이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하여튼 이 당이든 저 당이든 폭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국정 운영도 함께 물론 협의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망할 때는 확실히 망해야 돼요. 차라리. 네, 왜냐하면 좀비처럼 살아나면 안 돼요. 네. 이 정치 권력들이. 그러니까 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책임질 정치 세력은 확실히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에서 다 그렇죠.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확실히 청산이 되고 확실히 책임을 지고 확실히 물러가야 돼요. 근데 계속 좀비처럼 다시 네네. 살아나서 네. 그 사람들이 다시 오고.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몰락을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그것을 극복하는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당을 새롭게 혁신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보수 세력이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네. 과거 몰락에 책임이 다 있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 힘을 합해서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간다. 이 나라에 무슨 비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4명 같아요. 대통령 관저에 가서 밥 먹은 사람 4명이니까요. 근데 거기도 균열이 있나요? 뭐 이를테면 뭐 내부 권력 투쟁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장제원 의원은 뭐 김기현 의원하고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권성동 의원은 직접 나오고 그것도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면 그 권력을 누가 준 건데. 음. 국민들이 준 거 아닙니까? 네. 준 것도 아니죠. 위임한 거죠. 그런데 마치 사사롭게 자기들 개인 사적 권력이냐. 그리고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을 등에 업고 또 호가호위 하는데 이분들 개인적으로 국민들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이 중에서? 그런데 그것마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건 무슨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정말 웃기는 사극도 아니고 이 시대에 이렇다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벌써 30년, 40년째 지금 4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민주주의가 되긴 된 건가? 그죠? 네. 네,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경쟁하고 자유롭게 자기 그 과정에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쓴소리도 마음껏 할 거 하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서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시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게 맞습니까? 진짜 너무 태행적이라서 네. 저는 우리가요. 제가 이런 생각을 문득 들었어요.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좀 그렇죠. 등장했잖아요. 위기론 뭐 팽배했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이게 이란의 테헤란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다음에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일들,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들, 온갖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나 이러한 세계 질서가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영원하고 굉장히 이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어쩌면 굉장히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으로 세계가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마저도 87년 이후에 절대 뒤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확실히 뒤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특히 적어도 자살률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적어도 뭐 경제나 네. 이런 건 모르겠지만 물질적인 건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그리고 민주주의나 어떤 정치 질서에서는 확실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각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퇴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각하네요. 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했다. 그걸 복당이라고 하대요. 탈당하다 들어갔으니까 그런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분들 대단하세요. 네? 대단하세요. 이분 네. 아니 뭐 굉장히
정치 감각도 좋으시고 정말 네. 뛰어나시고 뭐 체력도 좋으시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 구단이라고 하시잖아요. 다만 뭐 저는 복당하는 건 이제 민주당의 소관이니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에 있어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개방하고 권력이 제한을 두지 않고 무한대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네네. 보거든요. 그래서 뭐 복당이야 뭐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설마 또 뭐 저 총선 나오시려고 그런 건 아니 아니겠죠? 저는 나올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한국 가톨릭 교회 경사가 있었는데 네. 광주광역시랑 전남 일대를 관할하는 네.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자가 옥현진 대주교란 분이 되셨는데 네. 그럼 이제 축하 행사가 열렸잖아요. 축하 네. 행사가 뭐 전에 광주 교구의 대주교님들하고 새로 되신 분하고 그 옆에 같이 사진 찍고 있는 분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더라고요. 아. 가톨릭 평화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야 정말 이분은 성실하시고 정말 저런데 잘 알아서 가시는구나. 사진도 잘 찍혀 있고 네. 그거는 뭐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 하는 지역 방송에 고정 출연도 하시더라고요. 그 네. 와중에. 네. 네. 아니 뭐 방송이야 워낙 잘하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상하원이 있으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네. 상원과 하원이 있으면 그런데 너무 오래 이렇게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서도요. 계속 안 물러나시고 계속 사장님이 계시면 네. 젊은 사람들이 승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전문직이지만 저는 또 한 측면으로는 실무직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법률도 다 챙겨봐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봐야 되고 읽어야 될 페이퍼도 국회의원을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선거제도도 그렇지만 네. 개헌도 해야 된다. 너무 안 맞는 게 많다. 그렇죠. 이게 뭐 네. 아까도 제가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냥 짬뽕을 해가지고 대통령 중심제인데 내각제처럼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시중이나 드는 이런 상황이 와버렸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금 희한한 상황이 온 거죠. 지구상에 이런 짬뽕이 된 나라도 없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제 의원의 문제도 사실은 상원과 하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수의 상원직이 있어서 국가의 어떤 거시적인 일들을 논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적어도 대통령이나 혹은 광역단체장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명도도 있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원이 있어서 일상적인 내치와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의 현안들을 챙기는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하원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안 맞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구별이 없고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좀 젊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지역구 주민들이 볼 때는 좀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 높은 어르신들 위주로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 세대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 대사를 논하는 국회가 별로 없다. 전부 다 그냥 세세한 것들에 다 매몰돼 있다. 네네. 이게 이제 상하원이 따로 없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헌법 개정은 사실 그런 뭐 통치 구조랄까 이런 것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권 관련해서도 뭐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역사적으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뭐 1로 3김이었죠.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분들이 약간 자기네들 리그에 맞는 그렇죠. 룰을 맞아요. 만들어내는 게 바빴고, 물론 네. 6월 항쟁의 성과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100년간은 헌법은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태우 정권 때부터 계속 지금 6공화국 시기 아닙니까?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있었는데 우리 정치권이 개헌을 한 번도
진지한 논의로 그러니까 개헌을 하진 못한 건 물론이고 진지한 논의조차 못했던 건 앞으로도 상당히 개헌이라는 게 불가능 또는 어려운 숙제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면 그것을 크게 보면 엄청난 혁신이잖아요. 국가 제도의 개혁이고요. 그래서 시대를 따라가는 개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헌법을.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미 국회에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개헌과 헌법의 어떤 구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정치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국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의 어떤 각오와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개헌이 좀 진전이 되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나도 배지 한번 달아봐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뭐 개헌 얘기하니까 생전 처음 개헌이나 국가의 어떤 권력구조나 또는 민주주의나 자유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별로 고민도 안 하고 있다가 뭐 덜렁 헌법 조문도 안 들어와가지고. 읽어보고 국회의원 되시는 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네. 만약에 다수가 되면 그 요원하죠. 네. 근데 국민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라 사실 헌법 개정은 어떤 면에서 좀 절실하고 이를테면 헌법 34조 같은 경우 보면 신체 장애자 뭐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럼 지적 정신 장애인들을 배제하는 거고 그러니까 헌법 자체가 시대에 안 맞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맞고 네, 또 시대에 안 여자 맞고. 이런 단어도 반복해서 나오고 네. 여성이라고 바꿔야 되고 용어도 바꿔야 되지만 여러 가지로 고칠 점이 있는데 이걸 놔두는 건 일단 국회의 직무유기 아닌가 그럼요.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대통령 물론 중심제가 통치구조도 가고 그렇고요. 있는데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의원들은 대통령 밑에 장관으로 막 가고요.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이 동급이에요.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장관으로 갑니까? 국회의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시켜줘서 지금 토라질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스스로 그냥 구조 자체가 국회가 대통령의 하위 부속기관처럼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는 국회 다음에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서술 네. 구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원래 민주주의는 그렇죠. 원래, 현실 네. 정치에서는 거꾸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 예산도 사실은 국회가 만드는 게 맞죠. 그래서 국회는 모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을 짜는 사람이 계획을 그렇죠. 짜는 기관, 상상하고. 기획하는 네. 곳이고요. 네. 그것을 집행을 하는 게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예산도 정부가 짜고 막강한 권력 갖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보면 당대표가 있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부터 독립하고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워낙 막강하니까. 그런데 이게 당대표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천도 대통령 입김이 저 좌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모두 아까 그 전당대회 룰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말이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요. 그래서 그 당무 개입이 위헌적이라고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헌재가. 네. 알겠습니다.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말뿐이 아니라 숙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요. 그런 면에서 유권자도 또 직업으로 정치하시는 분들도 명심해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현주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